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 너무나도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굉장히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구별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위한 상승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만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시장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무료 채널을 오픈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막 하락장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추석 전에 현금 확보하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현금을 다 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부터 계속해서 현금 확보하세요,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챙기시고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최대한 많이 다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VIP방이라든지 다 무료 체험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못 믿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와서야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많이 사둘 걸, 그때 살 걸,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왜 항상 지나고 나면 보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부분을 미리미리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 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속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365일 미친듯이 막 종목 추천하는 걸러요. 여러분들 시장 상황 보면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동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따라오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고 내용적인 부분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올라와요. 왜냐, 이게 항상 그냥 공식이에요. 급락 후에 급등은 당연한 공식이에요. 항상 여기서도 보면은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이제 급락이 나왔으니까 급등이 나올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급락이 나오고 또 이렇게 추세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공식인데, 왜 항상 정확한 시기는 당연히 모르는데 자꾸 저점을 맞추려고 들다 보니까는 어디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사야 된다, 첫 툼에 오히려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잘 사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잘 먹고 나오면 되는데, 자꾸 바닥을 확인을 하겠다, 도대체 뭘 확인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선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사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시장이 내려왔으면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좀 편안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확인하고 사면은 이미 가격은 높아져요. 지금 VIP방이라든지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을 보면은 첨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추천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시장 올라왔을 때 사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의 장세였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는 그것에 따른 차익 매물, 차익 실현 매물이랑 저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매수세들이 공방을 펼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들도 없고, 섹터별로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호재로 둔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상승하는 장을 즐겨야 되고, 시장이 빠졌을 때는 또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또 맞아 떨어지는 거, ADR 제가 무조건 보시라고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ADR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는데 결국에는 코스피도 87.39, 그러면은 우리가 66.83대 샀으면 얼마나 베스트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술적 반등이랑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 위한 상승을 구별을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왜냐, 문제는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수많은 호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다시 추세적인 상승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상승할 때 사서 비쌀 때 사면은 또다시 물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ADR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종목들의 가격적인 위치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박스권, 아직까지도 박스권이기 때문에 크게 뭐 흐름 자체는 안 나오고는 있지만, 이 박스권이 탈피가 된다, 12만원 위로 올라가고 12만 5천원 위로 올라가면은 충분히 한 방은 좀 크게 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세계 시장을 봤을 때도 환경 문제 관련해서 분명히 성장성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은 좋은데, 일단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인적 분할 이후에 공개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코프로가 자회사 이제 에코프로 HN을 공개 매수를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로 떼는 에코프로 HN 612만 주를 매수를 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라는 목표 자체가 있는데, 이번 공개 매수가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은 전 계열사를 좀 안정적으로 거느리는 지배 구조를 갖게 돼요. 현재 뭐 이동채 회장 에코프로 지분 자체가 13.11%인데 가족 회사인 이름 TNC랑 뭐 친인척 특수관계 뭐 지분까지 합하면은 18.26%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이번 공개 매수에 여할 경우에는 이동채 회장의 지분율 자체가 17.8%까지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은 24.8%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서 에코프로 HN을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을 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을 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체제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계획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청약 결과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 지분을 확보를 할 거다라고 밝혔던 부분,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3일부터 에코프로 HN이 주식 112만 1973주를 공개 매수를 시작을 했고, 이게 에코프로 HN의 발행 주식의 40%에 좀 달하는 규모의 주식 쓰고, 뭐 금액으로만 하더라도 6,765억 원어치예요. 주식을 매수한 대가로는 현금이 아닌 이제 자사의 신주를 발행해 준다고 했고, 현물 출처 방식으로 유상증자로 11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 뭐 공개 매수에 응하는 에코프로 HN 주주는 이제 보유 주식을 에코프로 신주랑 맞바꾸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주식이 올라가면은 에코프로 HN도 당연히 좀 이슈적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좀 끌고 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지금 세계 시장 포커스가 다 환경 문제, 친환경, 뭐 온실가스,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목표치 자체를 높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쭉 끌고 가고 박스권 돌파까지도 시원하게 나오는 거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